네, 삼성전자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 3% 상승해서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87,100원. 4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가를 돌파를 했죠. 이거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실적을 보잖아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실제 10조 4천억. 이게 예상치가 8조 원대로 잡혔거든요. 예상치보다 2조 이상 더 잘 나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것보다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HBM 관련된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HBM을 아직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납품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퀄테스트가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에는 통과했다는 내용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발표될 수 있어요. 근데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뭐 차트상으로 살려놨으니까 이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격 조절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좋아요, 저것 때문에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는 또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죠. 요 분입니다. 요 분 전영현. 그쵸. 요 분인데 요 기사 한번 보시죠. 정연현 HBM 개발팀 승부수 반도체 도약 이끈다. 그쵸. 이분은 삼성 SDI 부회장으로 가 있다가 이번에 DS 부문장으로 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때 그 시절에 이름을 많이 날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 조금 삼성전자가 뒤처진 이유가 좀 이런 분들이 좌천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과거의 영광을 같이 이끌었었던 그런 분들이 부문장으로 많이 좀 돌아올 것 같은 좀 그런 기대감이 발생을 했고 들어온 지 채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 그쵸. HBM 개발팀을 모두 다 뒤엎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인력들을 7월 9일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뽑고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이 무려 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력직 위주로 뽑고 뭐 신규 사원들 공채로 뽑는 게 아니라 경력직 인원들을 토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기대감을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 측에 대한 무언가 그런 의존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인력 싸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짐 켈러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마이다스 손이죠. 짐 켈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짐 켈러 이분이 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기 AMD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애플 그리고 또 AMD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인텔 갔다가 그쵸 여기는 직접 사업을 하신 분일 겁니다. 이분이 삼성 파운드리에 잠깐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AP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테슬라 이 도조 요거 만든 사람이에요. 요거 만든 사람. 그리고 AMD가 지금 인텔을 제꼈죠. 그것도 요 분이 만든 겁니다. 요 분이.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지금 삼성에 대한 이 무언가를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삼성이 조정 없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요런 조정까지는 이제 없을 수 있겠다. 한동안은.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96,800원이죠. 21년도의 고점 돌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맞춰서 하라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요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00%가 넘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자, 반도체 종목 한 3개 정도만 볼게요. 매수 매도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 매도한 결과 75%의 수익 구간,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
으로 인해서 급등을 한 DI 같은 경우에도 매수매도 꾸준하게 수익을 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뭐 태성이나 YC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관련된 HBM 관련주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까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그쵸? 내가 매매하는 타점은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다시 보자고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밑에다가 제가 하이닉스를 같이 두고 한번 볼게요. 뭔가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하지만 기대가 여기 있는 그 미래가치라는 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죠. 기대감이 하이닉스가 더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HBM을 삼성전자에서 못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언젠가는 할 거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 언젠간이 언제일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태죠? HBM이 쇼티지, 공급이 부족해요. GPU도 부족한데 GPU가 동작하기 위해선 지금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거 HBM이 다 달려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곱하기 2, 2배 수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얘기하는 건 내년 물량까지 다 끝났다. 솔드아웃, 완판.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으면 이 지금 나오는 HBM 관련된 이 내용들이 비메모리 관련된 그것처럼 재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는 건 생산을 멈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생산을 멈추지 못하니까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전에 재고를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출렁거립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작용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이 그쵸?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를 이번에 다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이닉스는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탁 올려서 삼성전자를 딱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세 구간이 비슷합니다. 그쵸? 비슷해요. 하지만 조정의 폭이 삼성전자가 더 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그쵸?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시세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올까요? HBM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전영현 체제에서 뭔가 이 다음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죠. HBM2까지는 가능한데 HBM3나 3E 이거 빼버리고 그냥 HBM4로 바로 넘어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다. 그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8단 10단을 못하는데 12단을 바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합니다. 그냥 놓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실적을 조율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냥 감산하면 돼요. 감산하면 가격 올라가요. 이걸 하이닉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HBM 관련된 내용만 있었으면 하이닉스는 이렇게 반등을 못합니다. 여기 빠졌어야 맞아요. 독점적 지위가 아예 그냥 깨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안 일어난다는 거죠.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반도체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비메모리화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하지만 이 뭉쳐있는 몰려서 나오는 시세는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폭은 어마어마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한다.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그 내용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과 그쵸,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반영이 되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25%, 14% 이렇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할지를 제가 가장 쉬운 언어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